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 회장입니다. 또 한번 달려볼까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걸 또 한번 이야기할게요. IPO 관련된 건데 뭐 용돈벌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따상이 되든지 뭐 따따상이 되든지 간에 주가가 슈팅하면은 그래도 단돈 몇만 원이라도 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참 재미있었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IPO 대어가 나타났다. IPO 대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두산 로보틱스인데, 이 두산 로보틱스. 조만간 이제 공모가가 나왔죠. 조만간 나올 겁니다. 한 26,000원 정도로 이제 확정됐다고 하는데, 일곱 개 증권사에서 이제 청약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균등 배분으로 이제 최소 신청 수량을 주의해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2021년 대여 현대중 수준으로 몰려도 뭐 한 주나 두 주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한 주나 두 주 정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올 하반기 기업 공개 최대어로 평가받는 그 두산 로보틱스의 일반 청약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시장 예상대로 두산 로보틱스는 기관 투자자들의 그 수요 예측에서 인기를 확인하면서 이제 공모가를 밴드상 보니까 21,000원에서 26,000원, 최상단인 26,000원에 확정을 했답니다. 26,000원. 이 로봇에 대한 좀 요즘은 기대가 커요. 기대가 큰 데다가 테마주 확산에 따른 그 증시 변동성 속에서 하반기에 갈 곳을 잃었던 우리 개미들, 방황하던 개미들이 이제 또 IPO 시장을 오랜만에 또 기웃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웃대고 있더라. 이번 청약에 보니까 주관사를 맡은 한 증권사 관계자가 그래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더라. 진짜 다른가 모르겠네요. 분위기 다르나? 분위기가 다르대요. 다르고, 한동안 IPO를 해도 문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계좌 개설을 문의하거나 그런 비례 전략을 물어보는 투자들이 꽤 된다고 또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토학에 따르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21일, 20일 양일간에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 청약에 돌입을 하는 거예요. 공모 청약에 돌입을 하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 일반 공모 청약은 7개 증권사에서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7개 증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앞서서 LG엔솔도 지난해 초에 이제 7개 증권사에서 청약을 접수한 바 있어요. 접수한 바 있고요. 이렇게 다수의 증권사에서 청약이 진행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눈치 경쟁도 이제 치열할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신청 주식 수가 똑같더라도 이 증권사별 경쟁률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배정되는 그런 주식 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겠죠.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 IPO를 통해서 1620만 주를 발행을 해요. 1620만 주를 발행을 하는데, 이 중에 기관하고 이제 우리 사주가 각각 55%, 한 20%씩 들고 가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25%를 일반 투자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405만 주 정도밖에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불공정한 것 같아. 어떻게 기관 애들한테 55%씩 주냐. 이러니 개미들은 맨날 한 주, 두 주 가지고 참 바등바등 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 놈들은 다 가져가고. 하여튼 405만 주도 증권사별로 나뉘는데, 공동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일반 투자자 목 배정 수량으로 해서 136만 5,170주를 받았어요. 이 공동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KB증권의 몫은 각각 45만 5,056주, 그리고 인수 회사인 키움증권, 뭐 신영증권, 하나증권 13만 6,516주, 뭐 이것밖에 안 받는 거야. 꼴랑. 뭐 짜증나죠. 한국투자증권 136만 5,170주인데 최소 청약은 20주고,
청약 한도 주식수 비례는 22,500원 뭐 이렇게 잡는가 봅니다. 이번 공모는 균등하고 이제 비례 배정이 절반씩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균등 배정 방식은 청약에 참가한 모두에게 이제 공모주를 이제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모두에게. 비례 배정은 더 많은 청약 증거금을 넣으면은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먼저 균등 배정해 보자. 균등 배정의 경우 7개 증권사 모두 청약 증거금률은 50%로 동일해요. 두산 로보틱스 한 주를 사기 위해서 이제 공모가 50%인 13,000원만 있으면 되는 거야. 13,000원만 있으면 된다. 응? 13,000원만 있으면 되고요. 하지만 최소 청약 주식 그 수 차이가 있어요. 7개 증권사 가운데 한투, 키움, 하나 그 세 곳은 최소 청약 주식 수가 20주입니다. 20주. 응? 계좌당 최소 26만 원이 있어야 이제 배정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증권사 미래에셋, NH, KB, 신영, 신영증권은 최소 청약 주식수 10주라 계좌에 한 13만 원 있으면 균등 배정을 누려볼 수 있다. 결국 한 주 받는 거야, 한 주. 현재로서는 균등 배정 청약을 신청하고도 한 주도 받지 못하는 빈손 청약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하죠. 올해 들어서 공모 청약에 가장 많이 돈이 몰린 것은 필에너지였어요. 필에너지. 공모 규모가 956억, 한 65만 5,951명이 청약을 넣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필에너지 수준의 흥행을 거두면은 균등 배분으로 넣어도 3주 정도는 충분히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근데 필에너지보다 더 인기가 있던 21년 IPO 대어죠. HD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나 일진 하이솔루스 수준으로 투자자가 몰리면은 배정받는 주는 한 주에서 한 2주 정도 불과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목돈을 넣어서 비례 배정을 노리는 투자라면 가장 많은 물량을 받는 미래에셋 증권을 노려보는 게 좋다. 일반 온라인 고객 경우 미래에셋 증권은 68,000주까지 청약을 넣을 수 있답니다. 68,000주. 그 한국투자증권은 22,500주보다도 좀 많네요. 반면에 신영증권의 경우 최대 청약 규모가 4,000주로 가장 작다고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상장 후에 모습인데, 시장은 두산 로보틱스가 첫 따따블 상장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합니다. 공모가 기준 두산 로보틱스의 예상 시가총액은 1조 한 6,853억인데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3조 3,285억 원인 점을 감안해 보니까 상장 첫날부터 급등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두산 로보틱스의 그 2018년 22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46.1%고 2040년 매출액은 약 7,600억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 그 종목의 시가총액 흐름을 고려해 보니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 후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은 이미 증권가로 그 IPO 쪽에 응하려는 자금이 조금씩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49조 3,067원까지 쪼그라들면서 5월 17일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던 투자자 예탁금도 18일 날 50조 원대를 다시 회복을 했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을 해서 증시로 이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중 하나죠. 머니마켓 펀드. 이것도 한 182조 8,263억인데 지난달보다도 한 4조 4,800억 정도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한 증권사 영업이익원이 지난 21년처럼 공모주 개미가 모여드는 시기와는 차이가 나지만 올해 IPO 중에는 가장 문의가 많다. 흥행에는 무난하게 성공할 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증권가는 19일에서 20일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마무리되고요. 두산 로보틱스에 몰렸던 청약 자금들이 이제 환불되기 시작하면은 증시 전반에 또 온기가 커지지 않겠냐,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의 환불일은 26일이다. 26일.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5일에 이전 코스피에 데뷔를 한다. 코스피 대기한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여러분들 보시고 기회되면은 한번 청약을 해보시든지 해보세요. 뭐 한 주라도 받든 두 주라도 받든
능력 있으면 10주라도 받든 받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